아판타시아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. 상상하는 능력을 잃는 질환이라고 합니다. 즉, 이미지화가 안 된다는 건데요.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다는 건 일종의 불편사항이지 질환까지는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. 저는 이 증후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사람들이 꿈은 꿀 수 있을까? 그래서 아판타시아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. 왜냐면 우리의 꿈은 원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것이 초자의 검열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요. 그 중에 형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. 이 형성화는 글자를 이미지화 정신작용입니다. 환상에 도움을 받죠. 그래서 SNS에서 아판타시아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. 꿈을 꿀 수 있냐고요?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꿈은 다채롭게 꾼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일일까요? 정신분석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.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이미지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꿈 기능도 당연히 마비가 될 겁니다. 그런데 꿈은 꾼다는 거죠. 시각장애인들도 꿈은 이미지로 꾼다고 하죠.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신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야기하는 아판타시아 증후군을 앓는다면 꿈 기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. 그런데 그들은 왜 이미지로 꿈을 꾸게 될까요? 그리고 프로이트는 꿈을 꾸지 못한다면 잠도 들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. 아판타시아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불면에 시달리는 건 아니죠. 낮밤이 바뀐 걸 불면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제외합시다.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죠. 상상이 대체 왜 안 되느냐고요? 정신분석에서 상징저지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경증에 시달리면서 종이 위에 글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난독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이 경우도 상징저지로 인해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따로 치료법을 연구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난독증 치료비로 수천만 원 쓰고도 효과 없는 경우도 발견되기도 했죠. 그런데 이런 경우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질환이 아니라 신경증 구조에서부터 출발하는 상징저지이기 때문에 연구도 잘 안되고 여러가지 실험만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아판타시아 증후군으로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상징저지로 등장한 것이지 단일한 증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될 테니까요. 그리고 이 부분은 과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의학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치료법을 추구합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를 추구하죠. 증상의 발생이 과학적이라면 의학은 틀림없이 치료법을 고안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증상의 발생이 과학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? 생각해보세요.